자, 17주 차예요.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몰입클럽에 참가하고 난 뒤 매일의 목표들에 충실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일요일이 돌아옵니다. 체감하는 시간이 짧아서 별로 공부하는 양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플래너를 다시 보니 6일 만에 300쪽 분량이 넘는 책 한 권을 다 끝냈습니다. 이제 몰입도가 올라가서 엄청나게 진도가 빨리 나가는 거죠. 그것도 다 소화하면서 이제 나가는 거예요. 몰입해서 하다 보면 어느새 많은 양의 공부가 끝내져 있습니다. 분량도 분량이지만 공부한 내용이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죠? 요즘 이렇게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험생활이라는 힘든 과정에 있지만 그런 과정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합니다. 더군다나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결과에 따른 부담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이 수험 생활을 통해 저 스스로 성장한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단순히 이 시험이 끝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있을 여러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도전과 시험들은 매우 부담스럽고 막막한 대상으로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제가 성장할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도전과 시험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예요. 내가 몰입을 적용하면 몰입이라는 건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도전은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응전하는 것은 몰입에 의해서 응전하면 되는 거예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더워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고 졸리며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긴 합니다만 마음은 정말 편안해서 좋습니다. 지겨운 공부가 아닌 공부를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받는 생활이 아닌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몰입을 통해 슬로우 싱킹을 통해 공부라는 것에 대해 새롭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를 마무리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몰입클럽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또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신 내용대로 공부하려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시험 성적을 위한 공부가 아닌 영어는 앞으로도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에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려 합니다. 영어 공부도 재밌을 것 같고 또 실력이 늘어있을 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영어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는데 그게 이제 수능에도 도움이 돼야지. 그럼 서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3이나 재수생한테는 그 영어 몰입할 때 제가 무한반복을 얘기했어요. 무한반복 따라하기를 하는데 이제 이런 학생한테는 권하지 않아요. 고3이나 재수생한테는 맞지 않습니다. 무한반복 따라하기는 실제 이제 미국 사람을 만나서 말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안목 기억으로 해서 나오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이제 말하기를 위한 거기 때문에 그 이제 말하기를 테스트를 안 하거든요. 수능에서는. 근데 수능에서는 이제 주로 독해력, 청해력, 그러니까 듣기, 리스닝이 있죠. 리스닝 컴프리헨션이 있어요. 듣기, 그 다음에 문법. 문법은 결국은 작문을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요. 주로 이제 독해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몰입할 때는 뭘 하라고 그러냐면 이제 무한반복 따라하기보다는 영어를 읽고 직독직해 하라고 그래요. 직독직해. 직독직해를 하면은 이제 독해력을 한글 읽듯이 읽으니까 영어에 쉽게 몰입이 되고 실력이 막 늘어요. 직독직해를 하면 리스닝도 이제 잘하죠. 그러니까 직독직해를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읽은 데까지 이해를 하니까 듣는 데까지 이해를 하게 되니까 즉각 이해하니까 이제 리스닝이 좋아지고 독해력이 좋아지고 이제 그거를 베이스로 이제 문법을 공부하면 이제 문법도 잘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문법은 나중에 라이팅을 위한 겁니다. 라이팅. 그런데 수능에서 이제 라이팅을 테스트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문법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 18주 차입니다. 이번 주부터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교수님의 말씀대로 최대한 직독직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전에 버릇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해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있는 그대로의 영어 내용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해석하지 않고 영어를 그대로 읽으면서 내용이 점점 이해가 갔습니다. 이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제 쉬운 문장부터 자꾸 노력을 하면 돼요. 이 학생이 이제 해석을 하던 방식이었다가 직독직해로 넘어가는 이제 과정을 설명하는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몇 번이고 읽으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영어를 읽고 해석이 안 되면 해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읽어. 요까지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또 읽어. 또 읽어. 그래서 무슨 말이구나. 해석은 절대 하지 말고 뭔 말인지 알았으면 그 다음을 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직독직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해석하지 말고 모르면 또 읽어. 2번도 좋고 3번, 4번, 10번도 좋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까지 무슨 말이다 알면 또 그러니까 읽은 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끝까지 뒤까지 읽어야 이해하는. 그건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그런데 읽은 데까지 무슨 말인지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3번 정도 읽으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 며칠 동안은 영어로 직독직해 하는데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걸린 거죠. 2, 3일 정도 지나니 점점 영어 그대로를 읽어도 내용이 이해가 가면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닌 재밌는 글읽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해석을 하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영어를 한글 읽듯이 읽으면 정말 재밌는 글읽기가 되는 거예요. 영어를. 이게 진정으로 영어 실력이 쌓이는 거고 영어를 읽을 줄 알고 영어를 이해할 줄 아는 거예요. 한글 읽듯이 읽어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해가지고 어떻게 외국 애들하고 경쟁하겠어. 그죠? 걔들은 다 한글 읽듯이 읽는데 걔들은 영어는 자기네 언어이기 때문에 줄줄 읽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따라가? 그러니까 안 되죠. 나중에는 이제 대학원 가면 다 국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건데 우리가 영어를 2외국어로 배웠다고 해서 익스큐즈가 안 돼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서양 애들하고 해도 똑같이 경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영어를 이제 읽는 거는 너무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자료가 이제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뭐 없는 자료가 없어요. 그런 자료를 머리에 암기를 하고 있는 건 필요 없어져요. 찾으면 다 나와. 그럼 한글 읽듯이 읽어야지. 영어 읽는데 부담이 느끼면은 절대 이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어를 한글 읽듯이 읽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고 수능 준비를 하면서도 그 훈련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영어를 통해 더 많은 내용의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었던 것들 중 신기했고 재미있었던 내용은 이제 막 이렇게 글을 이제 한글 뜻이 있으니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는 거야. 재미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유익하고 매미가 7, 11, 17년과 같이 소수에 해당하는 해를 주기로 애벌레에서 매미가 되는데 이 원리를 밝혀낸 연구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 읽으면 되게 재미있어요. 또 이것 외에도 여러 다른 주제들도 있었습니다. 영어를 통해 더 많은 지식을 배우고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글 읽는 법을 모르는 사람을 문맹이라고 그래요. 문맹. 글자를 못 읽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세상을 살아가는 거. 한글 읽는 그 과정이 한글을 읽는 걸 배우는 과정이 힘이 들긴 하지만 그거를 해서 읽을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문맹이 되는 것보다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죠. 영어를 읽고 한글의 뜻을 못 읽으면 거의 영어에 대한 문맹이나 마찬가지예요. 읽어야 될 걸 안 읽어.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해석 없이 직독직해로 해야 돼요. 외국인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외국인이 쉽게 말해줘도 내가 해석을 딱 하다 보면 그 다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타이밍이 안 맞아. 내가 웃어야 될 타이밍을 놓치는 거야. 저 사람이 농담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한참 지나가서 농담을 이해했어. 그럼 그때 웃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대화가 안 돼요. 딱 이 사람이 말하는 즉시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yes, I agree. No, I don't agree with you.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 즉각 대답을 해야 돼. 직독직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해. 직독직해를 못하면 절대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수가 없고 뉴스 뭐 CNN 앵커가 이렇게 5분 동안 읽는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A4 용지 4, 5장인데 그거를 4, 5분 만에 내가 직독직해 할 수 없으면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야. 영원히 못 듣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독직해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영어 질문을 보면서 영어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들을 떠올립니다. 영어에서 주로 나오는 유형은 주제, 글의 요지, 주장, 제목, 그리고 빈칸에 해당하는 글 채우기입니다. 지문을 읽으면서 핵심되는 문장을 표시하고 또 각 문제의 유형에 해당하는 답을 스스로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영어는 시험 성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 학생이 영어도 잘하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재미나게 공부하여 앞으로도 유용하게 영어를 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저번에 지점장님께서 강연해 주셨던 내용의 어느 기업가분처럼 저도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면서 더욱더 넓은 시야를 갖고 그 나라에도 여행도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이제 모리 클럽 중에
어떤 이제 자문위원으로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점장님이신데 저 분야의 그 입지전적인 인물이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10분 강연을 해요. 시작할 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주차가 됐어요. 영어를 공부하면서 점점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저번 주에 피드백 주신 것처럼 영어를 한글 읽듯이 술술 읽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이번 한 주도 공부했습니다. 공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를 정도로 재미있는 글 읽는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건지 이렇게 재미있게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재미있는 거죠. 영어 소설 같은 거 읽으면 정말 재밌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이전에는 어렵거나 관심 없는 내용의 지문이 나오면 글이 눈에 안 들어오고 잘 이해가 안 가서 힘들게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어렵고 관심 없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지만 정말 한글 읽듯이 직독직해하며 내용 자체를 이해하려 하고 여러 번 읽으니 내용도 결국 이해가 가고 또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고 생각하니 힘들지 않고 재밌어졌습니다. 작년에는 그냥 대충 보고 대충 이해하고 문제 답 맞추는 것만 급급해하며 넘어갔었는데 지문을 꼼꼼히 읽고 이해하니 정말 제대로 된 영어 공부를 하는 기분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고르는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선택지를 보지 않고 저 스스로 답을 생각해 봤는데 선택지와 똑같은 단어를 몇 번이나 맞췄습니다. 이제 빈칸에 듣는 말과 같은 거라고 이제 선택지가 있잖아요. 선택지를 보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방식으로 공부하라고 저는 항상 강조해요. 주관식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이 학생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직독직해가 되니까 빈칸 들어간 게 자기가 생각한 단어하고 선택지와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쓰면 맞는 거죠. 저도 맞추고 나서 정말 놀랐습니다. 보통 비슷한 의미의 단어만을 떠올려도 지문을 잘 이해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대로 들어갈 내용을 맞춰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더 재밌고 더 자신감도 생겨서 어떤 내용의 지문이 나오더라도 심지어 영어로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넓은 세상이 열린 기분입니다. 그죠? 내가 영어를 한글의 뜻이 읽으면 영어에 대한 문맹이 아닌 거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엄청나게 내가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가 있어요. 중학생 때 영어 공부한다고 영자신문을 몇 번 보다가 말았는데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재미있게 더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면 영어 공부를 마무리합니다. 영어가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라서 생각보다 전체적인 공부량이 다른 과목에 비해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공부가 한번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한 바퀴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이제 첫 번째 했던 과목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부족한 것들을 다시 보완하면서 하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을 다져갈 생각입니다. 그동안 다른 과목을 하느라 손 놓았던 수학부터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지금부터 정말 본격적인 공부가 다시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다시 다지고 부족하고 빠뜨린 부분들을 채워나가며 더 튼튼하게 만들 생각입니다. 수학을 공부하면서 했던 사고의 흐름의 즐거움과 문제를 해결하며 느끼는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자, 20주차가 됐어요. 이번 주부터 수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개념을 다시 공부하며 모르거나 빠진 부분을 찾기 위해 단거나 해두었던 노트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단거나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다 보니 몰입도가 좀 떨어진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생각만큼 재밌지도 않고 또 내용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알고 모르는 것을 찾기가 좀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과목을 바꾸면서 이제 몰입도가 조금 떨어진 거예요. 특히 수학은 몰입도가 좀 올라가야 재미가 있어요. 수학의 몰입도를 올리는 거가 장벽이 좀 높다고 보시면 돼요. 어학이나 국어보다. 근데 이제 내가 지금 몰입도가 낮아서 그렇구나 하고 이제 올리는데 이제 올리는 방법이 적절한 이제 선택과 집중 또 적절한 도전 이런 걸 하면은 몰입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몰입의 3요소가 생각났습니다. 그중에서 적절한 도전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몰입도가 올라가면 재밌겠지만 몰입도가 낮은 상태에서 몰입도를 올려줄 도전 요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개념을 공부하는 데에서는 금방 도전 요소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을 보고 틀린 문제를 다시 푸는 것으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 거죠. 개념 공부하다 보니까 몰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도전을 하자. 그래서 이제 예전에 틀린 문제를 다시 도전하는 거죠. 자리에 앉아 차분하게 문제를 다시 풀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를 생각하면서 천천히 생각하는데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조금 조급한 마음도 있었는데 몰입을 하며 슬로우 싱킹에 익숙해져인지 정말 하나도 급한 마음이 생기지 않고 차분하고 편안하게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상했던 시간보다 이른 시간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어려운 문제도 정말 별거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몰입도를 올리니 다시 공부가 즐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전과 달리 조급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공부할 맛이 납니다. 이제 수학에 대한 몰입도도 이제 조금 올린 거예요. 물론 이제 더 올라갑니다. 이것보다는 21주차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 슬로우 싱킹은 정말 신기합니다. 문제집을 풀면서 막히는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안 되면 바로 눈을 감고 천천히 생각합니다. 이렇게 눈을 감고 천천히 펜을 놓고 펜을 가지면 이게 자꾸 조급해져요. 펜을 딱 놓고 생각을 하는 거죠. 편안하게. 최대한 마음을 편하게 먹고 문제를 풀기에 생각하면 정말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떠오릅니다. 그죠? 이완된 상태에서 인출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막히는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전부 슬로우 싱킹을 하니 다 풀어냈고 다 답을 맞춰냈습니다. 슬로우 싱킹을 하는 순간만큼은 정말로 편안하게 있습니다. 공부하는 건지 쉬는 건지 모를 정도로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이게 공부하는 건지 쉬는 건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하면은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도 정말 많이 잤습니다. 생각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자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서 다시 생각하면 얼마 안 가 바로 답을 찾아냅니다. 그죠? 선잠을 자면 답을 더 잘 찾아내요. 잠잘 때 풀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다 보면 공부하는 것 같지 않은데 정말 실력은 많이 오른 듯한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부담 없이 공부할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또 저번 몰입클럽에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이 가장 알차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후로도 더욱 마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쉽게 풀리는 문제는 너무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생각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을 많이 풀고 싶습니다. 다음 주도 재미나게 몰입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1주차, 1주차부터 제가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변해가고 몰입의 효과가 어떠한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제 재수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슬로우 싱킹과 몰입을 적용해서 배움과 성장의 공부를 할 수가 있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으로 제 그 6편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